등산? 그것만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많이 걷고 땀 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과한 운동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94세 현직에서 활동 중인 의사가 직접 전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등산보다 훨씬 중요한 건강 비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모두 똑같으시죠? 하지만 그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건강관리는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 건강은 유전적 요인이 더 크지 않나?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직 의사로 평생을 보낸 이분이 직접 강조한 건 단 하나,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10가지 비법은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나이 들수록 큰 후회를 남길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10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워보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건강을 우선하는 마인드. 건강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94세 현직 의사는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바로 건강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이나 영양제, 병원 진료에만 집중하지만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 어떤 노력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건강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해? 그냥 편하게 살다 가야지. 이런 생각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마음가짐입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70대에 암 진단을 받은 한 노인은 좌절 대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병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며 꾸준히 건강관리를 실천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면역력을 끌어올렸고 결국 암을 이겨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음가짐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어떤 건강법도 무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는 태도가 결국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장수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건강을 뒷전으로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이라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2장 건강이 모든 병의 시작과 끝. 장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94세 현직 의사는 장 건강이 모든 질병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합니다. 몸속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지어 우울증과 치매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60대 중반의 한 분은 평소 변비와 소화불량을 방치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 피로와 잦은 감기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장내 유해균이 과다하게 증식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식습관을 개선하고 유산균과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자 소화가 원활해지고 면역력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첫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고구마, 브로콜리, 사과, 바나나 같은 음식은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합니다. 둘째, 발효식품을 자주 드세요.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의 물을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과식과 야식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음식을 먹으면 장이 쉴 시간이 없어 소화불량과 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소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혹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잦은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장 건강을 챙기면 몸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치매 예방. 치매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일부일까요? 94세 현직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는 미리 예방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단순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생활 습관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한순간에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치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익숙한 일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예방을 시작할 때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노인은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병원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이분은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하루 30분씩 산책을 하며 친구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퍼즐 맞추기와 간단한 암산도 꾸준히 했습니다. 놀랍게도 1년 후 증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억력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치매는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혹시 최근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두뇌와 몸을 활발하게 움직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충분한 수면, 잠이 보약이다.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94세 현직 의사는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수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수면의 질을 지키는 것이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과 뇌가 회복하고 면역력이 강화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면역 체계를 정비하며 뇌 속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신체 조직이 회복되고 면역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수면 부족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치매와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한 여성은 자주 깨는 습관 때문에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하고 몸이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수면 부족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도 높아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여성은 잠자기 2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이완시키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피로와 혈압도 자연스럽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둘째, 수면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방 안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맞추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카페인은 잠들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고 알코올은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넷째, 가벼운 운동이 필요합니다. 낮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숙면을 유도하지만 자기 전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기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혹시 요즘 깊은 잠을 자지 못해 피로가 쌓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고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해 보세요. 충분하고 깊은 잠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외로움은 질병보다 더 위험하다. 94세 현직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사회와의 연결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롭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감이 깊어지며 면역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질환, 고혈압, 우울증, 심지어 치매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70대 초반의 한 남성은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것이 편했지만 점차 우울감이 찾아왔고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나이의 또 다른 남성은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갖고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며 활기찬 삶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활발했던 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째, 가족과의 대화를 늘리세요. 자녀나 손주들과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식사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친구들과의 만남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차 한 잔을 나누는 소소한 만남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동네 경로당, 복지관, 취미 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넷째, 취미를 통해 교류하세요.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수공예, 모임 등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을 도와줍니다. 다섯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보세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관계를 이어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넓혀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따뜻한 대화와 만남을 늘리면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운동과 식습관, 운동만 열심히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94세 현직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과 식습관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쌍입니다. 둘 다 균형 있게 관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만 하거나 식습관만 관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해야 비로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운동은 노화로 인해 약해진 근육과 뼈를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이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수영, 요가 같은 운동은 몸의 긴장을 풀고 유연성을 키워주어 부상의 위험도 줄여줍니다. 반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염분과 당분이 과다하게 쌓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은 약이자 독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지기 때문에 식습관 관리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여성은 매일 아침 빠르게 걷기 운동을 했지만 식사 후 후식으로 항상 케이크나 단 음식을 즐겼습니다. 결국 혈당이 높아지고 건강검진에서 당뇨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70대 남성은 하루 30분씩 가볍게 걷고 식단은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오랜 시간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운동과 식습관을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30분 이상의 가벼운 운동을 실천하세요. 빠르게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은 관절과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둘째,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신선한 식재료는 면역력을 높이고 장 건강을 개선해줍니다. 셋째,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고기, 생선, 콩, 두부 등 다양한 단백질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보충하세요. 넷째,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과도한 양념 음식은 피하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셔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하세요. 운동만 열심히 해도 식습관만 바꿔도 건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운동과 식습관을 함께 관리해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운동과 식습관 중 하나만 신경 쓰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부터라도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면역력 강화. 면역력은 최고의 의사다. 94세 현직 의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면역력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질병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은 물론이고 암과 같은 중증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아주는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작은 감기도 쉽게 낫지 않고 만성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면역력이 약해질수록 폐렴, 독감, 대상포진 같은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은 결과 면역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여성은 꾸준한 가벼운 운동과 식습관 개선, 충분한 수면을 실천했고
몇 달 만에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면역력은 약처럼 빠르게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 서서히 강화됩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 서서히 강화되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자주 아프거나 쉽게 피로해지시나요? 오늘부터라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몸은 강한 면역력에서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94세 현직 의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소화장애는 물론이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정신적 문제도 발생합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사업 실패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결국 고혈압과 위장병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큰 스트레스를 겪었지만 명상과 산책으로 마음을 다스린 또 다른 노인은 큰 건강 문제 없이 평온하게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스트레스 관리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세요.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요가는 몸의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명상과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하루 10분만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셋째, 자연과 가까이 하세요. 공원 산책, 나무 아래에서 책 읽기, 산이나 바다를 찾는 것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취미생활을 즐기세요.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가벼운 손공예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다섯째,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을 찾으세요. 가족, 친구, 지인과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치유가 됩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더 악화시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계시진 않나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94세 현직 의사가 전하는 장수를 위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평소에 잘 실천하고 계신 습관도 있었고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미루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가볍게 10분 산책하기, 식사에 채소 한 가지 더 추가하기, 잠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어보기, 오랜 친구에게 안부 인사 한마디 건네기.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쌓아가는 작은 노력들이 결국 여러분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로 이끌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